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멘탈 CTO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트위터로 정보를 공유하고요. 이번에는 모노레포,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고 모노레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레르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실무에 정의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모노레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있으신가요? 네. 이거 혹시 또 있나요? 또 있나요? 네. 사실 이 봉투는 제가 앞전 세션에서 질문 맞춰서 받아온 겁니다. 제공받은 게 아니고요. 네, 저희 다들 Node.js 사용하고 있죠. Node.js 장점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가능하고, 그거 자체가 장점이죠. 그리고 npm, 이벤트 드리븐 넘블럭 IO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하나의 장점을 꼽자면 이제 패키지 에코시스템이 됩니다. Node.js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고 많은 사람들이 접한 언어이고, 그리고 애초에 npm 때부터 GitHub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인 에코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죠. 보니까 거의 60만 가까운 모듈이 되어 있고, 다른 언어랑 비교될 정도로 모듈이 많이 공유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듈은 이제 작은 단위의 기능으로 보통 이제 공유가 됩니다. 다른 모듈과 비교해서 이제 되게 작은 기능을 우리는 불러서 모듈로 쓸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폴더 중심으로 대부분 구현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프로젝트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점점 폴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require 점점점점 하면서 이제 계속 모듈을 늘려나가죠. 그래서 노드 에코시스템처럼 이제 모듈을 조금 더 분할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듈 한 2개를 추가해봤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레포가 있고, 그리고 모듈 레포를 놔두고 그 모듈을 npm으로 이제 퍼블리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니 이제 이런 모듈들이 한 20개 되면 난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그리고 레포는 왜 이렇게 늘어나지?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픈소스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걸 좀 살펴보니 리액티브 자바스크립트 모듈인 RxJS, 그리고 바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오픈소스들은 이제 하나의 레포에서 많은 모듈들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레포 안에서 많은 모듈들, 하나의 git 저장소 안에서 많은 이제 모듈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노레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미국 발음으로는 모노리포라고 유튜브에 틀어보면 그렇게 발음하던데, 한국식으로 이제 레포지터리 하니까 우리 그냥 모노레포로 부르겠습니다. 일단 도식화 시키면 이렇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레포가 있고 각각의 모듈이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노레포를 알고 난 뒤에 이 모노레포를 이제 어느 곳에서 사용하냐,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RxJS, Angular, 바벨, CycleJS, NGRX, Meteor, Ember.js 이런 많은 모듈들이 이미 모노레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약간 대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미 주류로 들어간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노레포를 사용하려면 이제 Node.js에서 모노레포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태양보다 무겁고 블랙홀보다 무거운 노드 모듈 안에 심볼리 링크를 걸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도식화해보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레포가 있고, 만약 모듈 1번이 있습니다. 모듈 1. 그 안에 노드 모듈스 안에 모듈 2에 대한 심볼리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듈 2에 모듈 3의 심볼리 링크를 이렇게 심볼리 링크를 자주 걸어주면 우리는 모노레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볼릭 링크로 모노레포를 구축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뭐 모듈 2랑 모듈 3를 이제 배포 없이 개발을 임할 수 있다는 점이 되고요. 뭐 모듈 1에서 수정한 내용이 즉시적으로 모듈 3를 개발할 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모듈이 뭐 6개 정도 늘어나거나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심볼릭 링크를 걸 수는 없고 연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듈과 관련된 도구들이 있겠죠. 그 중 하나가 레르나가 있습니다. 레르나는 이제 보통 바벨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요. 비슷한 모듈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제가 몇 개 살펴본 결과는 레르나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레르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개발적인 이야기를 빼면 레르나가 처음에 아까 용 같은 히드라 모양이 있길래 저 히드라가 레르나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신화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헤라클레스가 있고 히드라가 있고 히드라가 살고 있는 늪지대가 레르나더라고요. 아마 히드라 머리 하나하나가 모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다른 모듈과 뭐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징을 하면 레르나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레르나 제이슨 안에는 이제 이게 레르나가 몇 번째 버전이다, 그리고 패키지를 어떤 폴더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버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뭉텅이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npm 클라이언트인데 저거는 이제 npm도 쓸 수 있지만 이제 yam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는 그 yam에서 이런 모노레포를 지원하기 위한 그 워크스페이스인가?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는 추가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요. 사실 이런 도구에 대한 설명은 직접 가셔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주요 명령어 기준으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르나 부트스트랩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뜨개질 뜨듯이 각각의 모듈을 심볼릭 링크하는 역할이 되는데요. 모듈 1, 2, 3이 있으면 각각의 모듈에 npm install 모듈도 일단 설치를 해야겠죠. 모듈을 설치하고 그 모듈 간에 심볼릭 링크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르나 execute 해서 대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md에 관련된 이제 커맨드를 날리면 각각의 모듈 안에서 개별로 실행하는 것처럼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의 모듈을 선택할 수 있고요. 스코프란 걸로. 그리고 하나의 모듈이 아닌 하나의 모듈을 제외하는 이그노어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르나를 써보면 이제 CLI로 만든 모듈 치고는 완성도가 제법 높습니다. CLI에 대한 옵션도 되게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유틸성 CL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르나 클린을 하면 각각의 노드 모듈들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기능이 되는데 레르나 퍼블리시라는 기능을 쓰면 각각의 모듈에서 git 태그를 달거나 npm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기 전에 이제 버전에 대한 체크가 한번 일어나는데요. 버전을 이제 0.0.1로 올리냐, 0.1로 올리냐, 릴리즈로 올리냐, 패치로 올리냐 이런 버전 체크를 한번 하고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npm 퍼블리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npm에 올리는 거고요. git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git 태그로 스냅샷을 뜬다는 개념으로 가면 되거든요. 만약 모듈 1에 그 git 태그 2.1.0으로 퍼블리시하고 2.2.4로 퍼블리시하고 2.2로 퍼블리시 했는데 모듈 2를 개발할 때는 옛날 과거 모듈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 모듈에는 패키지 제이슨에 그냥 과거 버전에 대한 정보를 적어두면 되고 이제 그 패키지 제이슨 안에 우리가 시멘틱 버저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버저닝 관리 방법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프라이빗하게 모듈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밖으로 공개하지 않은 모듈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모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큰 장점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 구조로는 되지 않고 이제 이런 레르나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모노레포랑 레르나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장점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모듈 간 느슨한 결합을 가질 수 있고, 독립된 린트, 우리가 린트를 할 때 뭐 TS 린트, 뭐 타입스크립트 쓰면 TS 린트, 그리고 뭐 JS 린트, 뭐 ES 린트, 이런 여러 가지 린트가 있는데 모듈마다 다른 린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빌드도 마찬가지로 그 모듈 한 개만 빌드 되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듈적인 개별적 버전 관리 아까 했고요. 부담 없는 개선과 리팩토링이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저장소에서 이슈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뭐 레포를 뭐 10개를 파면 그 10개를 하나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레포 한 곳에서 모듈이 진행되는 것,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으니까 추적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한번 클론하면 이제 모듈이 N개 이상 다 구축되어 있는 환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환경 구축도 굉장히 편하게 되고요. 제가 발표 시간이 바뀌어서 방금 들었는데 상품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발표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슬라이드를 넣었을 텐데 지금 급속하게 한번 갑자기 긴장감이 혹시 레르나에서 환경 설정을 처음에 환경 구성을 하기 위한 맨 첫 번째 단계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방금 나왔는데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했던 옆방에서 얻어온 게 아니고 진짜 상품.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거라니 좀 어설프네요. 조금 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레르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모노레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실무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저희 에멘탈입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앙귤러4와 이제 모바일은 아이오닉 3, 서버는 이제 하피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하피가 잘 익스프레스에 가려서 알려지지 않는데 괜찮은 모듈입니다. 최근에 메이저 업데이트까지 했어요. 17로. 네. 이제 명령어 하나가 빠졌는데 아까 설명할 때 레르나 LS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레포 안에 어떤 모듈들이 설치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는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2개의 레포를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에서도 관리할 수 있지만 이제 너무 몰아버리면 커밋도 꼬이게 되고 약간 권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큰 단위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19개, 프론트에서는 11개 정도 모듈이 운영되고 있고요. 보통 백엔드에서는 API 라우터별로 묶거나 뭐 코어 유틸 쪽으로 많이 묶었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앙귤러 쓰는데 저희가 스토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펙트랑 뭐 에러 페이지 같은 걸 모아둔 뭐 EM 페이지 같은 것도 이제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지터리에서 커밋을 할 때 커밋 메시지 앞에 모듈명을 적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그냥 저희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 이제 SDK 모듈을 관리하게 되고, 그 SDK 모듈을 퍼블리시해서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두 곳 다 자바스크립트를 씀에 있어서 있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팁을 또 드리자면, 아까 레르나 명령어를 사용하는 exec 커맨드에서 tsc/p 하면 이제 각각의 모듈에서 이제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폴더의 ts 컴피그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즉 ts 컴파일을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타입스크립트가 앞쪽 세션에도 많이 있는데 커지면 컴파일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근데 개발할 때 컴파일이 되게 빨리 되면 편하거든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컴파일 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듈을 나눠서. 이게 IDE에서 보통 지원을 해요. tsconfig가 최하단에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컴파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레르나 TS를 타입스크립트에서 쓰기에도 되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꿀팁을 추가하자면 패키지 JSON에서 이제 스크립트 오브젝트 안에 이제 뭐 값들을 넣어두면 편합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인스톨에 아까 부트스트랩 넣고 npm run tsc 아까 타입스크립트 컴파일하는 거 2개 넣어두면 우리는 클론하고 npm 인스톨 치고 하면 개발 환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실 2번 쳐도 되지만 왠지 한 번으로 치면 뭔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클린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뭐 글로벌 모듈을 인솔하는 init 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르나를 설치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스타트 할 때 아까 앞서 설명했던 스코프를 넣어서 npm 스타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내용들은 이제 레르나를 쓰면서 있었던 이제 저희 경험이고요. 이제 모노레포를 사용하려면 결국은 팀 단위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팀에서 우리가 모노레포를 사용해요 라고 말을 해야지 모듈들이 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 문화랑 이제 이게 좋다라고 팀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모콘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개발 문화 관련해서 모노레포가 어떤 이득이 있다. 이제 독립성 있는 모듈로 주인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담겨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팀에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내가 작업한 코드가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작업한 코드가 다른 기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기술, 버전,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작업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의논을 나눠야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제 팀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오픈소스를 잠시 가져와서 쓸 수 있고 이제 내가 코드가 조금 더 독립적이라서 이제 다른 사이트 이펙트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을 이제 모노레포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뒤쪽에 있는 장은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앞쪽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독립성 있는 모듈이라고 하면 빌드가 독립되어 있고, 테스트가 독립되어 있고, 배포가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듈을 주체하는 주체자가 또 독립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빌드 같은 경우는 아까 타입스크립트 일종의 빌드가 될 수 있고요. 누구는 타입스크립트를 TSC로 빌드하고 바벨로 빌드하고 이렇게 모듈별로 다르게 할 수 있고 테스트도 우리 되게 많은 모카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 있죠. 제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할 수 있고 배포 또한 이제 스크립트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오너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자신이 오너가 되기 힘듭니다. 그 처음부터 진행을 했거나 안 그러면 그 팀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 모듈을 조금 독립해서 작은 기능으로 나누게 되면 방금 온 시니어에게 오너를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수록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레스에 대한 궁합이 되게 좋은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각각의 API 서버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큰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론,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서브레스는 이제 IBM 클라우드 펑션, AWS 람다처럼 이제 하나의 함수처럼 이제 서버에 올리고 그 서버에 대한 과금이 요청 시에만 있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게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게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결국은 마이크로 서비스건 서브레스고 이제 데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버로 띄워야 되고
그 서버와 서버끼리는 뭐 HTTP든 TCP든 어떤 연결을 통해서 프로토콜로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유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사용이 있어서 뭐 큰 기능이 대신 재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API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간단한 계산을 자주 하는 것들, 뭐 제이슨을 뭐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감싼 유틸성 함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나 서브레스 같은 경우로 재사용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모듈들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모듈 조합들을 이제 서브레스를 띄우기 전에 그 모듈끼리 조합을 하고 띄우게 되는 겁니다. 모듈만 조합하고 띄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마이크로 서비스랑 서브레스가 되게 배포가 쉽잖아요. 예, 그 장점을 가져가면서 이제 코어랑 유틸에 대한 재사용성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설명이 어렵네요. 예. 그런 게 가능하면 이제 모듈 간 느슨한 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도에 적합하게 되죠. 뭐 부담 없는 리팩토링이 아까 계속 설명했었던 내용이고, 이제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A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A인데 뭐 최근 유행하는 뭐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서비스는 그동안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제 레거시 때문에 굉장히 개발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모듈을 하는 또 다른 새로운 기능과 합쳐진 모듈을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바꿔치기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다른 회사를 가면서 느낀 게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남아있고 그 코드들이 서비스 되고 있어서 그걸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듈 단위로 좀 작게 쪼개져 있으면 그 모듈을 하나하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레거시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레거시 해결의 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그 모듈과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뭐 REST API를 가진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가 이제 여러 개 자기들끼리 또 통신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모듈의 완성도 높은 서비스로 이어지게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결국 작은 단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모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완성도 높은 모듈로 조합된 높은 서비스, 그리고 완성도 높은 마이크로 서비스, 보통 이제 영어로 치면 뒤에 S가 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완성되면 우리가 조금 더 완성 높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노레포를 사용함에 있어 실무적 장점은 모듈 중심의 프로젝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모듈은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담당자 책임감에 따른 코드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적합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실무적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심블리 링크가 고려되지 않는 모듈이 많습니다. 일단은 당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이제 앙귤러 2.5에 대한 CLI를 사용할 때 앙귤러 2.5 CLI로 빌드를 하는 순간 에러가 나더라고요. 네, 2.4는 괜찮은데 2.5에서 에러가 나더라고요. 다행히 모노레포가 그렇게 지금은 비주류인 방법이 아니라서 거기 관련된 이슈가 파져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일부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심볼 링크를 고려하지 않고 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I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oto 펑션 같은 걸 쓰게 되면 심볼 링크를 타고 가긴 가는데 원래 창이 떠 있는데 뭐 새로운 창이 또 한 개 더 뜬다거나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뭐 2달 전을 생각한다면 최근 2달에는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패치가 많이 돼서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번씩 크리티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모노레포에 대한 일랑 러닝 커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노드가 어떻게 모듈을 관리하고 링크되는지에 대한 좀 밑단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제가 모노레포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이 제 세션을 듣고 모노레포를 도입해야 된다면 이제 2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이제 관리하는 모듈이 한 6개 이상이다 하면 뭐 추천이 아니라 이거는 모노레포를 사용하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듈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노레포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외되는 모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레포로 관리하게 되면 뭐 가끔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완성도가 있는 친구들은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같은 레포 안에 있으면 한 번씩 쳐다보게 되고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드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고 있으면 또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노드가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일으켜진 점이 되게 많거든요. 에러 등도 다른 언어랑 비교해서 잡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커졌다 싶으면 좀 쪼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상품이 한 개 더 있는데 모노레포를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 혹시 있나요?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는 관리하는 모듈이 쉽게 모듈화는 되게 많이 되는데 네. 저희가 모노리폴을 좀 도입하려는 거는 좀 통합된 테스트를 한 번에 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네. 버전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배치 쫙 나올 텐데 그런 환경들을 좀 통합해서 테스트를 하면 그다음에 뭐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듈 관리 같은 것도 모듈의 버전이나 커밋들 이런 것들 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세션이 시간도 바뀌었지만 시간도 5분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모듈에 대한 각각의 모듈이 나눠져서 관리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한 개 더 생깁니다. 각각의 모듈을 같이 모아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건 방금 듣고 제가 답변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 이제 지금 아까 같은 경우 하나의 레포 안에 모듈이 여러 개 나뉘고 있는데 그 통합한 테스트 모듈을 한 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스트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연결된 모듈을 한꺼번에 불러들여서 테스트만 하는 모듈을 만들면 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이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노레포를 도입하고 난 뒤에 장점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듈을 강제하니까 조금 더 조직된 프로젝트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제성이 있는 거죠. 모듈을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그 프로젝트는 하나하나 나눠져야 되고 결국은 그 모듈들을 나누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들과 뭐 속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개발을 하면서 가는 딜레마고요. 그런 조금 강제 모듈화로 조직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독립성을 가지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이제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VM부터 시작해서 도커에서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데브옵스적 노력이죠. 그리고 그 서비스 단위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형태나 서버레스와 같은 형태. 하지만 이제 그 코드 단위에서는 이런 모노레포를 도입하면 모듈화로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으로 또 다른 서비스를 쉽게 띄울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발표를 IBM에서 하고 있고 IBM에서 최근에 개발자 관련된 문서를 사이트를 알려주시고 좀 공유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5분? 네, 딱 준비한 시간만큼 됐네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네. 저희는 이제 에멘탈이라는 스타트업이고 네, 노드를 코딩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많은 고려들이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이메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생각보다 네. 레퍼지토리 하나에서 모든 거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API가 이제 점점 모노 이제 서블리스를 사용을 하면은 하나하나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 API마다 하는 담당자들의 권한이 모두 같은 건가요? 마스터로 가나요? 네, 마스터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빗버킷이랑 GitHub 같은 경우는 브랜치별로 이제 권한을 나눌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코드는 다 공개되는 거고, 예. 그걸 나누려면 레포를 한 개 더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요. 결국 다 같이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아까 같은 git 태그 같은 스냅샷처럼 이제 git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퍼블리시에 대한 제한을 좀 줄 수 있습니다. 네, 태그를 방지하는 건 이제 우리 git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렇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레포를 나누면 됩니다. 네. 네. 그 이제 모노리포를 뭐 계속 운영을 하면서 네. 커밋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단일 리포일 때도 사실 좀 히스토리가 오래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론 한 번 만든 데가 1기가 2기가씩 갖고 네. 될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정리하는 전략 같은 거를 그래서 저 앞서 있던 모듈들을 보면 일단 제가 그 전전 12페이지인가 그쪽 보면 그 예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모듈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 이제 레르나에서 기능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그 태그 diff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 이제 그 태그 그 버전이랑 차이 나는 점만 모아가지고 다른 레포에 커밋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플랫폼을 관리하는 레포는 한 개지만 그 서브 모듈에 대한 레포를 또 하나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너무 도식화시키기 힘들어가지고 뺐거든요. 괜히 설명했다가 잡힐까봐. 그래서 레르나 도큐먼트 보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조금 있습니다. 예. 결국 하나의 큰 워크스페이스를 관리하지만 개별적인 모듈로도 커밋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노레포를 검색하시면 이제 페이스북이랑 구글이 모노레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글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뭐 산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다 하나의 레포에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 가면 이제 커밋에 대한 성능이랑 빌드에 대한 성능 위주로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거는 이제 오픈소스 단위에서 한 40개에 대한 모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거랑 관련된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구글 관련된 레포, 모노레포를 좀 검색해 보시면 거기는 막 10만, 20만 그런 단위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